요약집 수험생 여러분, 요약집 몇 페이지를 펴시냐면 199페이지를 펴보시죠. 100페이지 딱. 그 요약집 100페이지에 18번이 나오거든. 18번 보면 얼른 펴. 그리고 요약집 참 좋은 거니까 다 가지고 다니셔야 돼. 요약집. 그 18번 보면 제3 취득자라고 나오거든. 18번 보시면 거기다가 제3 취득자가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후에 소지전이라고 쓰여 있어. 후에 저당권 성립 후.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러면 저당권 성립 후 소유권, 재산권, 전세권 취득한 자를 가리키는데 그럼 도대체 경매 등기 저당권자가 성립하고 나서 경매 신청을 해서 경매 등기 하고 나서 소유권 취득한 사람도 제3 취득자냐 그 말이야. 그래서 거기도 포함된다 이거. 그래서 저당권 성립 후 두 개를 써봐. 성립 후. 그 다음에 경매 등기 저당권자 경매 신청했대. 경매 등기 전이어야 돼? 후라도 괜찮아? 요것도 괜찮다. 경매 등기 후 소지전.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 자는 우리 너 죽고 나 살자 들어봤나? 너 죽고 나 살자. 그래서 제3 취득자는 이런 사람들이고 제3 취득은 너 죽였으니까는 나 살아야지. 그래서 구경비 받는다 알면 돼. 뭘 받는다? 대위 변제했으면 구상권. 경매인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경락을 받지 못했다 하면 비용에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데 비용에 우선 변제 받거나 비용에 대해서 또 뭘 주장하냐면 유치권도 주장할 수 있어. 유치권. 자, 그러면 너 죽고 나 살자 제3 취득자 후후 소지전이다 해봐. 후후 소지전. 그럼 여기부터 보자.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 취득자에는 경매 신청 후 소지전을 취득한 자도 포함되나 맞아? 아 이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최초로 나온 지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면 지금까지 안 나왔던 지문들이 꽤 나와. 꽤 저런 것들. 그래서 기억하시고 자 1번 저당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는 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을 소멸을 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 죽일 수 없어. 소지전만 죽인다니까. 여기 봐. 의뢰 토지의 갑의 저당권 1번 저당권 경의 2번 저당권 있잖아요. 위에는 못 죽여. 위에는 밑에만 죽이지. 소유권, 재산권 이렇게 용익물권을 취득한 자만 죽여. 다른 말 용익권자는 선순위 죽일 수 있고 후순위는 선순위 못 죽여. 왜냐하면 우선 변제 받는데 피해 볼 일이었거든. 여러분 후순위는 선순위 죽일 수 없고 후에 소지전만 죽일 수 있어. 소지전만. 그래서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제3 취득자에 해당하지 소지전만 되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해. 그 다음에 저당 부동산의 제3 취득자는 저당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있잖아요. 비용에다가 몇 줄 것이고 유치권도 있어 없어? 유치권도 있고 우선 변제도 있어. 배당에 참여해서. 그러면 우선 변제는 몇 순위였어? 우선 변제는 2순위. 몇 순위? 비비소 당일 최고 이렇게 와줘야 돼. 비비소 당일 최고. 그 다음에 부동산의 우선성은 받을 수 있다. 틀렸고 경매에 참가하여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여기서 구경비를 받는다. 그 다음에 제3 취득자의 후순위는 선순위 죽일 수 없다. 우선상은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경매에 참가하여 경매인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3 취득자는 후후 저당권 성립 후 그 다음에 경매 등기 후 포함되지?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 4번. 그러면 제3 취득자가
따로 이렇게 한 문제 나오던 시절이 2년 전이었고 그 후에 그 이후에는 하나의 지문으로 꼭 나와요. 하나의 지문으로. 그 다음에 63번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여러분 목적물의 범위 나오면 얼른 이렇게 두 개를 생각을 해. 하나는 경매가 가능하냐 경매가 불가능하냐 따져서 경매 불가능하면 울고 있을래? 꿩 대신 닭, 물상, 대위 이렇게. 경매 불가능하면 울어야 돼, 물상, 대위 해야 돼. 이렇게 딱 따져. 그러면 자, 당사자는 설정 계약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치지 않는 간수로 정할 수 있다. 이거 봐라. 설정 계약으로 종물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다. 맞지? 이게 뭘 물어보냐면 부합물에 종물에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야. 임의규정. 이렇게 써놓으면 돼. 강행규정이야. 임의규정이야. 임의규정. 저당권의 목적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 여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두 가지가 나와 뒤에가. 하나는 여기 따라에다가 밑줄 긋고 두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수용된 경우와 그 다음에 협의 취득이 나와 두 가지가. 그럼 협의 취득은 매매와 같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여기는 물대 없다 그 말이야. 여기는 요걸 봐야지. 따라 협의 취득 나왔지. 그럼 매매와 같죠. 그럼 경매할 수 있거든. 그때는 물상대위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행사할 수 없다. 맞네 이렇게. 두 개 봐야 돼요. 수용이 나오는지 협의 취득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3번은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자. X 토지와 Y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에 유치권, 전세권, 저당권 갖고 있을 때 건물 유치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사용권에도 다 미치게 돼 있어. 토지 사용권에도 종된 권리라고 그래. 그래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가 X 토지를 의리 빌린 자가 건물 지었지? 그 여기다 저당권 설정했겠네. 유치권, 전세권 갖고 있는 자는 경매하면 임차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임차권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임차권을 종된 권리라고 그래. 임차권은 무슨 권리? 종된 권리. 종된 권리도 미친다. 자,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이 이렇게 나오면 경매가 불가능하다 그런 뜻이야. 경매 가능, 불가능. 그러면 경매 불가능하면 물상대위 해야죠. 물상대위 해야 되는데 언제 물상대위 방법은 압류. 꼭 압류는 저당권자가 해야 돼. 제3자가 해야 돼. 인도 전 압류해야죠. 그래서 압류는 누가 해도 괜찮지. 그냥 인도 전에만 압류하라. 제3자가 압류했네. 그러면 제3자가 압류했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 배당 요구해야 돼. 그 제3자가 압류한 경우에도 물때 있다 해야지. 물때 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주위에 밑줄 그으셔. 가만히 있지 말고. 그러면 제3자가 압류했다면 이제 여기다 밑줄 그으시고 제3자가 압류한 경우에는 배당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럼 배당 요구 안 해도 되나요? 해야 돼. 이렇게 이런 것들을 알고 가야 돼. 배당 요구 해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할 때 나와서 공부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지식을 실력을 넓혀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자 여러분 인도전 압류. 그 변형물이 인도전에 압류해야 되고 압류는 저당권자가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제3자가 압류했으면 배당 요구 채권이다. 여기까지. 자 압류 후. 압류 후 나왔네. 그럼 압류 후 과실 나오겠지. 차임 채권이 과실이야. 압류 후 차임 채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맞네.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제3자가 압류했다.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의 성립을 위한 결령관계. 여러분들 결령관계는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낱말을 외워야 돼. 긴밀한 관계 이렇게도 나오고 또 다른 말로 나오면
관하에 생긴 채권 이렇게 나오니까 같이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관하에 생긴 채권은 비용과 손해밖에 없어. 비용과 뭐? 손해. 동물로부터 입은 피해, 그 다음에 목적물에 들어간 비용. 그럼 유치권 나오면 비용 받을 때 하나 통째로 외워놔. 비용 받을 때 점유하는 자는 유치권 있다. 그럼 여기가 비용이 관하에 생긴 채권이고 받을 때는 변제기 도래이고 점유는 적법점유. 이때 점유는 선점유 후점유 묻지 않고 무직이 없다. 이렇게 쫙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점유는 적법점유로 추정된다. 불법점유가 아니어야 된다. 직접점유 간접점유 묻지 않는다. 선점유 후점유 묻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면 다 끝났잖아. 이런 게. 자, 임대차에서 유치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비용뿐이다. 이렇게. 임대차에서는 비용뿐이다. 권리금, 유치권 돼, 안 돼? 안 돼. 인정되는 경우 아니야. 이런 거. 자, 임차 보증금 돼, 안 돼? 비용 아니잖아. 내가 맨날 소가 볼 차고 놀고 있다. 그 사건. 가축이 타인의 농작물을 먹어서 나오지. 이게 우리 판례에 말이 육두 있잖아요. 육두가 뭔 줄 알아? 그 산두라고 혹시 아나? 밭에서 키우는 벼. 촌에서 그 좀 알아야 뭔지.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렇게 말이 콩잎을 다 뜯어 먹어버린 거예요. 말이 콩잎을 다 뜯어 먹었다고. 그럼 피해 입었지? 그럼 말 잡아놔야지. 그러면 그게 유치권이다 그 말이지. 그래서 동물로부터 입은 손해지. 그럼 관하에 생긴 채권이므로 유치권 주장할 수는 있다. 그래서 결령관계는 몇 개다? 한 개 디귿번. 자, 외워요. 관하에 생긴 채권. 그리고 관하에 생긴 채권은 비용과 손해이고 임대차에서는 뭐만 유치권이라고요? 비용만. 이렇게 막 권리금, 부속물, 뭐 다 없어. 그냥. 동생관계 있는 거 고르면 되지? 자, 이거 본다. 부부 보증 비용. 영어 지분은. 그냥 외워. 있는 거 이렇게 부부 보증 비용. 부당이득, 부가가치세, 보증금 나오면 보증금과 명도. 그 다음에 부부 보증 비용과 명도. 그 다음에 영수증 나오지? 그리고 어음수표. 그 다음에 상호 명의신탁에서 지분. 그러면 이제 동생관계 없는 거 담보물권 소멸 절차. 그 다음에 담보 차용증이 나오잖아요. 별개의 약정, 담보차별 토지거래 허가, 경매 절차 무효. 그 다음에 권리금 있었지? 권리금까지 동생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담보차별 토경이 권리금은 동생 아니다. 그럼 여기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등기, 매수인의 잔금 동시행이지.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 반환과 임차물 명도 동시행. 토지거래 허가 나오나?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는 무효요 유효요? 허가 없이 한 매매는 무효니까 뭐 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행관계가 아니야. 토지거래 허가. 자, 외워요. 담보차별 토경위는 아니다. 그 하나 외워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그냥 80점 잡수시오 하고 내는 거라고. 80점 잡수시오 이렇게. 그럼 그렇게 나와요? 나와. 그렇게. 하나는 어렵게 하나는 쉽게 이렇게 나온다고. 제3자를 위한 계약만 나오면 부들부들 떨려.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한번 보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버려. 우리는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을 해. 그러면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면 매도인은 이렇게 되지.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면 재산권 이전 약정. 한번 외워본다. 매매 조문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자. 매매는 시작.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11월 달에 외웠잖아. 자, 요 재산권 이전 약정, 대금 지급 약정. 그래서 합치가 되면 계약이 성립되지. 그러면 매매계약 체결하고 나서 이제 계약서 또 단서 약정 달아야 돼, 안 달아야 돼? 요 약정 달잖아. 여기 잔금 언제 준다 이렇게. 1번 잔금은 언제 준다 이렇게 달지. 언제 지급한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2번 잔금 1억을 네가 나에게 주지 말고 병에게 지급한다라고 하지. 요걸 뭐라고 그래? 제3자 약관. 정확하게 하지. 제3자 약관.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 얘기하면 알아들을 때가 됐는데, 계약 체결하고 나서 계약서 속에 다 집어넣는 단서를 자, 외워요. 약정, 특약, 약관, 부관. 그러니까 조건도 부관이야. 조건도 부수된 약관. 그럼 여기서 이제 봐. 네가 돈을 병에게 주라 했잖아요. 근데 매매가 무효이면 우리 약속 지켜야 돼? 안 지켜도 돼? 안 지켜도 되잖아. 너 조는 거냐? 정신 안 차려? 반드시 앉아. 그래서 매매가 무효이면 계약의 내용도 효력이 없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매매를 여러분들 책에서는 보상관계라고 불러. 매매를 무슨 관계? 이 매매 계약을 보상관계라고 하고 요걸 계약의 효력이라고 그래. 그래서 보상관계는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준다. 지금 1항을 빼고 요 내용에 매매는 이 내용에 영향을 줘, 안 줘? 주잖아. 그러면 이 병은 누구에게 돈을 받아야 돼? 우리에게. 그래서 여기다가 병을 하나 더 빼면 병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병을 수익자라고 부르지? 자, 요낙수. 그래서 요약자와 낙약자와의 관계는 수익자에게 돈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영향을 준다. 그러면 요약자와 낙약자, 여기는 여기는 매매에 영향을 줘, 안 줘? 전혀 관계 없잖아, 여기는. 그러면 병과 을의 관계는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줘, 안 줘? 전혀 안 줘. 그냥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로 결정된 거예요. 그러면 이 매매 관계는 돈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영향을 주나요? 주잖아. 자, 그러면 갑을간에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되고서 돈을 병에게 준다고 약속하면 계약서 썼어. 병은 을에게 돈 받아갈 권리가 생기나요? 생겨? 안 생겨. 이제 그래서 병이 을에게 돈 받아가겠다 해야 생긴다니까. 그래서 돈 받아가겠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 제일 여러분들이 수익의 의사표시 전과 후만 따져봐. 돈 받아가겠다 하기 전에는 요 낙은 계약을 해제시킬 수 있어? 있어, 합의로 이렇게. 그러나 수익의 의사표시를 전, 후 따져서 후에는 안 된다고. 그래서 전에는 내가 돈 받아가겠다 할 수 있는 자격 있잖아요. 형성권이 있어. 그럼 형성권은 몇 년? 10년.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다고. 야, 수익자야, 너 돈 받아간다는 얘기 할래 안 할래? 답 좀 다오. 그래서 수익자로부터 아무런 확답을 받지 못하면 수익의 의사표시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런 효력이 생겨. 수익의 의사표시 했으면 돈 내놓으셔는 청구권이 생기지. 이제 돈 내놓으셔. 돈 안 주면 약속 안 지켜. 그럼 약속 안 지키면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지 하지 말고 갑이 계약을 해지하겠지, 이렇게. 그러면 손배청 있나요? 있잖아.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있다고. 애호보다 형청 손만 있고 의무는 없다. 그렇게 해결하면 돼. 자,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 성립 시에 효력이 생긴다. 여기도 할 것도 없어. 메모해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여기다 맺을 것이고, 형성권 행사.
형성권 행사하게 되면 여러분들 특별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행사한 때부터 효력이 생겨. 형성권 행사하게 되면 소급해서야 행사한 때부터야. 이거 이런 것들 껌이잖아, 껌. 그래서 물어보는 게 예약 완결권 행사. 다만 취소권은 형성권 아니야? 근데 거기는 법률의 규정에 소급표 있다고 했으니까 소가 있는 거야, 거기는. 근데 여기는 형성권은 일반적으로 행사하면 효력이 생기니까 소급표가 없다 해야지. 그리고 소급한다 그러면 얼른, 소급한다 그러면 무권토 취취해 이렇게 외워. 무권토 취취해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 이 정도 해줬으면 앞으로 집에 가서 이렇게 누가 합격했냐고 물어보면 떨어졌어도 다 합격했다고 그래. 진짜요 이게. 그리고 공부 어디로 보낼래 그러면 너는 검단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나는 솔직한 심정으로 그런 얘기 나오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합격해서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라! 공인중개사의 서울대학 검단 세롬으로 이렇게 하기를 바라면서 내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놈에게 희망이 없으면 보기도 싫다니까 이거. 왜? 이 봤을 때 이 합격 못 할 것 같으면 내가 돈 받은 건 미안하고 그 다음에 검단에서 내가 강의한 지 15년이 다 되는데 15년의 경험상 분명히 검단 사거리 왔다 갔다 하거든 보면 내가 도시락 사러 가면 봐. 근데 떨어진 사람 보면 얼굴을 서로 외면하는 그런 모습이 이게 싫어 정말. 그냥 합격했으면 멀리서도 보고 오거든 원장님 오고. 근데 떨어졌으면 등록 오라고 할까 봐서 피해가. 등록 오라고 할까 봐서. 그래서 그 참담한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여러분들 겪어보지. 그래서 그때는 이놈아가 학원 그만오고 싶어. 그래서 합격해버려야지.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거듭 얘기하지만 민법은 문제 풀어볼 때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어도 이건 갖고 있어야 되는 거 틀은. 그 틀 속에서 움직여야 돼. 그래서 성립시다. 의사표시 한 때부터다. 그러니까 형성권 나오면 행사 한 때부터 법의 논리를 터는 거예요. 그냥 없이 소급표 있다 그러면 틀렸다 하지 말고 해설 강의 이렇게 잘하는 사람 없어. 형성권 행사 내가 다른 사람 봤거든 저거. 해설 못한다니까. 그럼 행사 한 때부터다. 논리는 없어. 박수도 안 쳐 이렇게. 그리고 동영상 보는 사람들이 인원 박수 소리가 적으면 인원 한 20명 온지 하니까 크게 좀 쳐 이제는. 그리고 끝날 때 인사할 때도 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두 사람만 오지 말고 나 모르게 오늘은 다 나왔는가 이런 생각 좀 들게 크게 하라고 크게 이렇게 그냥. 그래서 집에서 동영상 보는 사람들이 나만 나가서 고생하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 이거 공부는 경제성 효율성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수험 공부는 경제성 효율성 따지는 게 아니고 곰처럼 공부해야 되는 거. 곰처럼 자꾸 잊어먹고 와서 지적질 당하고 망신도 당하고 해야 정신 바짝바짝 들여. 공법 선생처럼 강의하면 인간성은 참 좋다. 전투력이 있게 해야 한다고 눈을 바짝바짝 뜨게 하고 그냥. 자, 제3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요 사람은 이제 이렇게 돈 안 주면 해지할 수 있나요? 절대 계약 매매를 손 못 대지. 없다 맞고. 그 다음에 자 채무자에게 여기 봐. 채무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 이렇게 수익의 의사표시 했자 나오지. 후. 직접 있나요? 이거 또 직접 나왔네. 또 이거 나오면 틀렸다 하라고 했는데 그거하고는 달라. 등기 청구권이었어 그때는. 그때는 등기 청구권. 그래서 수익의 의사표시 하고 나면 직접 청구할 수 있지. 형청손이 있다. 그 다음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너 수익의 의사표시 할래 안 할래 최고할 수 있죠. 그래서 제3자가 침묵을 지키면 현상 유지. 수익의 의사표시를 거절한 것으로 보면 확답 나오면 여기다 동그라미 쳐놓고 도달주의. 이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 그 다음에
여기 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하면서 매매 대금은 네가 병에게 줘라 하잖아. 그럼 원래 병은 갑에게 1억을 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두 사람 사이의 계약으로 병은 또 을에게 받을 권리가 생겼지. 그래서 원래 병은 갑에게도 1억을 받을 권리가 생겼는데 이렇게 계약에 의해서 또 병은 을에게 1억 받을 권리가 생겼지. 이런 걸 병존적 채무인수라고 그래. 이걸 뭐라고? 병존적 채무인수. 지금 우리가 이게 배우는 계약이 그냥 병존적 채무인수예요. 그러면 이런 표현이 나오면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외워버려. 그리고 밑줄 그시고 이걸 다른 표현으로 부가적 채무인수 또는 중첩적 채무인수 이런 말을 써요. 중첩적 채무인수. 그 다음에 이런 표현과 다른 게 이렇게 이행인수, 면책적 채무인수나 이행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 이렇게 알면 돼. 이행인수는. 이행인수가 전세권 설정 계약에 있는 목적물을 계약인수 이런 것들 계약인수, 이행인수, 면책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 이렇게 요거 하나 나왔으니까 정리해 버리셔. 그 다음에 합의해제. 우리는 해제 나오면 합의해제 할 것 없이 해제, 합의해제 모두 다 등기하여야 등기 없이도 해제, 합의해제. 자, 외워요. 무취해. 무효취소 해제 나오면 다시 한다. 형수님이 상경해서 취했다. 취해 나오면 합의해제도 다 같이 놓고 보라니까. 그러면 등기 없이도 제3자는 보호된다. 합의해제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양 당사자는 원상 회복하잖아요. 그래서 원상 회복할 때에 우리는 매매를 배우니까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렇게 따져. 그래서 매도인은 받은 돈에다가 이자 붙여야 되고 매수인은 목적물에다가 수취한 과실까지 반환해야 돼. 이게 원상 회복이야. 근데 채무불이행을 이후로 해지의 시에는 이 이론이 적용되고 둘이 계약을 합의로 해지했다면 이게 적용돼 안 돼? 안 되고 합의대로 정해진다 그 말이야. 그래서 합의 해제된 경우 매도인은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네 1번은. 여기다 봐. 매도인은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 여기다 맺을 것이고 언제냐면 요건 해제시야. 해제시. 당사자 쌍방은 자기 채무 이행 제공 없이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네. 3번. 합의 해제의 소구표는 법정 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맞나요? 맞아. 등기 없이도. 네 번째,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합의 해제 시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해야 돼.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했을 때만 손배척이 있는 거지. 그 다음에 5번은 매도인이 잔금 지급 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면서 수령한 대금을 공탁. 이 공탁 있잖아요.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야. 이게 공탁이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리고 이 공탁 나오면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 공탁해야 돼. 할 필요 없어요. 꼭 나오잖아.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때 배액을 상환했더니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하면 공탁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자,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했다면 합의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은 이의 없이 수령했죠. 요게 묵시적 합의 해제야. 묵시적. 따라서 합의 해제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이걸 가리키는 거야. 합의 해제는 명시적이야 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어. 그걸 가리키고 있다. 그 다음에 청약 나오면 청불, 승특, 그리고 발신 후 죽어도 산 것이다. 그거요. 격승발.
양청도, 나청도, 그 다음에 하나는 안대,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청불 있다 해야지? 틀렸네. 다시 청불, 승특. 자, 상대방에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철회할 수, 여기 봐, 철회는 언제 하라고 해서 전철 있다. 전에 해야지. 도달점.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에 상호 교차 나오네? 그러면 교차는 양청도. 양청, 발이여, 도요. 발 틀려버렸네, 발. 양청발에서. 양청도. 그 다음에 계약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광고는 청약이요, 청약의 유인이야? 그냥 광고 나오잖아요. 그럼 청약의 유인이다 해버리면 돼. 그 다음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려는 교섭 당사자가 견적서 제출 나오죠? 견적서 제출은 청약이요, 청약의 유인이야? 청약의 유인이다. 청약서. 몇 번이 정답이다? 원래 청약의 유인 안 물어보다가 하나 낸 거예요. 그러니까 견적서를 갖다 주는 것은 나에게 청약하려면 허시어 하는 유인이야.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계약이 성립되지 않지. 이게 약관 나오죠? 약관은 시험에 안 나와야 되는데 한 15년 만에 나왔어. 여러분들 교재 약관 한번 보자. 페이지 106페이지. 여러분들, 자, 여기 봐. 은행에 가서 대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은행은 이미 만들어진 고객들에게 만들어진 계약서 내밀지? 이런 걸 보통거래 약관이라고 그래. 보통거래 약관에 의해서 체결된 계약을 따라서다 부합계약. 이걸 부합계약이라고 그래. 그럼 우리는, 고객들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자유가 없기 때문에 부합계약은 고객들에게 유리하게서 불리하게서 불리해, 고객들에게. 그래서 그 고객들에게 불리한 계약의 내용을 규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 1984년도에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거야. 근데 약관 규제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시험이 지금까지 2번, 3번 정도 나왔는데 2년 전에 하나 나왔던 것이야, 이게.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 밑줄만 그어.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라면, 자, 어디서 밑줄 그냐면 12번을 봐. 맨 밑에 12번. 약관의 일부가 무효라면 전부를 무효로 해버리면 고객을 보호해주지 못하지. 그래서 약관의 내용 중에 불공정한 조항이 들어가 있어서 일부가 무효더라도 나머지는 유효로 한다. 즉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알면 돼. 두 번째는 여봐, 약관의 내용은 사업자, 고객이라고 그래. 당사자를. 약관의 내용을 해석할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고객이 유리하게 해석해야지. 우리에게, 고객에게. 됐나? 그 다음 여기 약관의 내용이 애매해. 약관의 내용이 애매해. 불명확해. 불명확한 조항은 누구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돼? 고객에게. 그 정도 알면 돼. 자, 문제 보자.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케 하는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불공정하지? 그럼 무효야. 이런 게 무효. 그 다음에 약관 내용이 애매하면 약관 작성자에게 유리해야 돼? 고객이 유리해야 돼?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해야 한다. 맞네. 역으로 말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되니까. 자, 보통거래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공정한 약관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보통거래 약관의 내용은 계약 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 그리고 주관적으로 해석해야 돼?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돼?
객관적으로 해석해야지. 그래서 그것을 밑줄 그셔봐. 그것을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다 그래요. 그 4번 봐. 4번. 약관의 내용을 해석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고려할 필요는 없다. 이거 틀렸던 것이야. 그래서 또 안 나올 텐데 나오면 약관은 이렇게 하시면 돼. 약관은 되도록이면 누구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 돼. 이거 본다. 고객. 그리고 고객과 다른 당사자 이름을 사업자라고 하든가 약관 작성자라고 하든가 이렇게 표현이 나와. 수량을 지정한 매매 나오면 여기 수량을 지정한 매매 그리고 여기 봐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원시적 일부 불능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공부했냐면 수원선 이렇게 외웠다고. 수원선. 수량 부족 원시적 일부 불능은 악이어야 돼 선이어야 돼? 수원선. 생각나? 그럼 악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매수 있는 대감청, 손배청이 있다 틀렸어요. 이게 바로.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전에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인정되는 경우에 여러분 악이라도 일대에게 이것은 좀 특효약이야. 특효약. 일대에게 저 손해를 그리고 전해라 하면 되는데 다만 수량 부족 우리가 이 저당권 전부타인 일부타인 자여본다 저전이가 여러분들 위에서 나하고 배울 때 저전이가 뭐 하다가 일수 쓰다가 제한된 것은 특종감이다. 생각나? 진짜요? 이렇게 외워놨는데 떨어진다면 그 얼마나 억울하냐고 이런 것들. 여기까지만 악이 있잖아. 악이. 수량 부족이나 제한 물권 여기는 선이 무과실. 선이 무과실. 여기는 선이. 여기는 악의에게도 인정되는 경우. 딱 외워놔서. 자, 수량을 지정한 매매. 여기서 중요한 건 의의를 물어보는데 수량을 지정한 매매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계약서에다가 평당 얼마다고 꼭 써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특정물에다가 매매 계약을 할 때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데 주안을 두고 대금을 정했다. 여기 대금에다가 밑줄 그으셔봐. 대금을 정할 때, 대금을 결정할 때 잘 들어야 돼. 위치를 중시하는가, 면적을 중시하는가, 그게 중요해. 그래서 대금을 결정할 때, 대금 결정 시 위치를 중시하면 수량 지정 매매가 아니야. 면적을 중시하면 이때는 수량 지정 매매 여기야. 위치 중시는 수량 지정 매매가 아니다. 그걸 주든가 그거 그럼 주의하셔. 그 다음에 수량 부족 일부 타인은 수원선은 악이라도 있는 거 없죠? 그 다음에 선의의 매수인은 멸실된 부분의 비율로 선이 나왔네. 선이 나왔으면 대감청 있나요? 우리 대감청은 두 사람만 있다고 그랬죠? 일수 쓴 사람만 대감청 있었지. 자, 요번에 일수만 대감청 있고 그 다음에 잔존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했을 때는 선의는 목적 달성 불가능하면 해지할 수 있다. 자, 여기 선의 매수인은 일부 멸실 사실 안날 나오죠? 여기 안날로부터 몇 년? 1년. 담보 책임에 따른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 제척기간. 그래서 제척기간 나오면 여기서 통째로 저전 없다. 나머지 1년. 물건 6개월. 선이 안날. 악이 한날. 이렇게 통째로 외워놓으면 다 맞추는 거예요. (71번) 여러분 환매하고 교환은 꼭 한 문제 나와요. 환매하고 교환은 갑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하기로 약정하고 을이 X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1번 X 토지 봤더니 소유권 보존
소유자, 갑. 그 다음에 2번 등기 목적이 소유권 이전. 그리고 원인을 뭐라고 쓰냐면 환매 특약부 매매 이렇게 써요. 환매 특약부 매매. 그 다음에 소유자을. 그리고 나중에 이 권리를 다시 사오려고 등기해야 돼. 이걸 환매 특약을 등기할 때 특약은 전부 부기등기야. 특약은 전부 뭐? 부기등기. 그리고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특약 이렇게만 써. 등기 원인은. 그 다음 환매권자가 누구냐면 환매권자가 누구예요? 갑이지. 팔아먹으면서 다시 사오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환매대금 1억. 그 다음에 계약 비용, 환매 비용 1,000만 원. 환매 기간 꼭 정해야 되나요? 임의적 기재상의 시간은. 그러면 기간을 정했다면 신청서에 기재했으면 등기해야 되고, 여기는 임의적 기재상. 두 가지는 꼭 대비는 필요적 기재상이야. 그러면 이 환매권자 갑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몇 년 내에 해야 돼요? 5년 내에. 동산은 3년. 그러면 이와 같이 환매 특약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소유자 환매 의무자는 3번 소유권 이전 팔아먹을 수 있지 이렇게. 그래서 을이 누구에게 팔아먹냐면 병 이렇게 팔아먹어. 그럼 나중에 환매권자는 환매권 행사할 때 그때 그 사람에게 밑에 부기 등기 했잖아. 무슨 등기? 부기 등기는 대항할 수 있어. 그래서 환매 부기 등기가 되면 그때 그 사람이 아니고 밑에 사람에게 행사하는 것이야. 이거 주의하셔야 돼. 다시 한다. 환매권은 밑에 사람에게 하는 거고, 우리는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는 위에 사람에게. 가등기니까. 가등기. 본등기 청구권이므로. 그래서 환매권은 누구에게 행사한다? 밑에. 보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환매권자 갑은 환매권 기간 내에 그가 수령한 350과 을이 부담한 매매 비용을 반환하고 환매할 수 있다. 맞고. 갑과 을이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은 몇 년? 왜? 여기는 X 토지라고 그랬으니까. 환매 등기는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무슨 등기? 여기 부기 등기 나오잖아요. 무슨 등기? 그래서 소주, 외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등기. 특약은 부기 등기. 만일 갑의 환매 등기 후 병이 샀대 이렇게 토지를 매수했다면 을은 야 환매 등기 되어 있으니까 너에게 등기 못 해주겠다. 그럴 수는 없다. 환매 특약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처분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맨날 나오네 이게. 틀렸어. 가등기, 가처분 등기, 환매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제3자가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4번 틀렸고. 5번 만약 갑의 환매 등기 후 정의 X 토지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기다가 환매 등기 해놓고 지금 이렇게 돼 있어. 환매 등기 해놓고 이 사람이 은행에 저당권 설정했대. 그러면 환매 등기 후에 양립할 수 없지? 그럼 다 소멸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갑이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여 X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정의 저당권은 소멸? 너는 환매 특약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저당권 설정했잖아요. 그래서 너는 죽어야 돼. 죽어야 된다 그 말이야.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직권 말소된다 이렇게 돼서. 이해하셨나? 그래서 등기법 공부하신 분들은 좀 쉬운 거였지. 교환 밑줄 그셔. 교환 나오면 낙채 쌍류 이렇게 하나만 외우면 돼. 낙채 쌍류. 교환은 낙성계약이다. 쌍무계약이다. 유상계약이다. 맞네. 일방이 금전의 보충 지급을 약정이다. 밑줄 그시고 금전을 보충하여 주기로 했다. 이게 보충금 지급 약정이거든. 그러면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그랬지? 준용한다나 적용한다나 같아. 따라서 여기 봐.
갑의 X 토지와 을의 Y 토지를 바꾸기로 했는데 X 토지는 시가가 1억이고 Y 토지는 2억 5천이라면 이 을이 여기다가 1억을 더 얹어서 주기로 하는 걸 보충금이라고 그래. 그럼 이 보충금은 매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그랬나요? 따라서 보충금을 주지 않으면 잔금 안 준 거가 같지? 그래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당사자가 아무런 약정이 없는 한, 특약이 없는 한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을 지나요? 유상계약이니까 담보 책임 지는 거지. 유상계약. 교환해서 우리가 교환계약을 체결할 때나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가격에 대해서 조금 뻥을 치나요? 누구나 다 치지. 여기서 여러분들 합격률 몇 프로냐고 그러면 95%라고 다소 뻥을 치나요? 그래서 그런 건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흔히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기망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했다. 여기다 주의하셔야 돼. 시가를 묵비했다. 이 말은 침묵이야, 침묵. 그래서 우리는 사기에서 잘 들어서 어디? 침묵도 기망이 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냥 침묵 아니고 어떤 사실을 고지해야 될 의무자, 고지 의무자의 침묵이야. 메모해요. 고지 의무자의 침묵. 그러면 교환계약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시가를 알려줄 의무가 있나요? 없지. 없어. 다만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람이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나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숨겼지. 그때는 기망이다 이거야. 그때는. 그러면 그때는 취소할 수 있고, 여러분들 교환은 한 문제 나오거든. 그러면 외워버려. 교환은 사기 취소 없다 외워놔. 교환은 사기 취소 없다 이렇게. 그래서 침묵을 지킨 것은 불법행위다, 불법행위가 아니다.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다. 틀렸지 않았어. 옳은 것은 몇 번? 3번. 낙체, 여기 낙체 쌍류이고, 그리고 교환에서는 사기 없다. 그 다음에 쉬었다 합시다.